1960년대의 역사를 살피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이르기까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중공의 공산화 과정,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사회혁명주의에 참담한 결과를 목도했던 서유럽인들이 어떻게 2차 프랑스 혁명이라는 또 다른 사회혁명을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리고 뇌가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시 구소련 KGB의 공작원들 중 서방으로 투항한 사람들의 증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KGB의 공작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구소련의 공작원이었던 아이온 미하이 파시파에 져서 디스인포메이션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인물, 인도의 구소련 대사관을 통해 활동했던 또 다른 공작원 토마스 슈만은, 본명은 유리 베즈메노프입니다. KGB의 예산 중 80%가 스파이 활동이 아닌 문화적 공작 활동에 소요된다 밝혔습니다. 이 공작 활동은 허위 정보와 선전선동, 극좌단체 조성 및 지원, 암살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정부 요직의 구소련과 친한 인원들을 침투시켜서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흔드는 것이 중심을 이룹니다. 주로 문화, 교육, 정치계 인사들을 우선적으로 공략했던 이 공작 활동은 수십 년이 소요되는 4단계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계획을 고안했던 KGB의 인사들은 자신들의 임기 또는 생애 중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이들의 신념이 종교적인 수준에 달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먼저 도덕 개념을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디모럴라이제이션. 여기서 도덕 개념이라는 것은 KGB의 용어로는 도덕 개념이라 이렇게 말하면 생소하겠지만, 이 우리의 개념으로 보자면 분별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치적인 분별력. 이 첫 단계는 15에서 20년간 어린아이들을 주 대상으로 문화와 교육의 형태로 이상적인 사회주의 이상향을, 평등주의 이상향을, 유토피아 지상낙원을 주입합니다. 아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변증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임의로 내뱉는 발언이나 영화 등의 컨텐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암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상적인 평등주의를 꿈꾸면서 그 사회와 대치하는, 사회의 무슨 부조리와 대치하는 이런 주인공들을 설정하기만 해도 돼요. 이상적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별로 문제를 삼거나 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과 문화계 인사들에게 이 KGB가 집중 공략해서 이 계획을 펼쳐나갔던 거죠. 두 번째로는 디스테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불안정화하는 단계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 안에 이 민주적이지 않은 요소를 이상적인 것으로 포장해서 주입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흔드는 단계입니다. 이 첫 단계를 시작한 지 15에서 20년이 지나 평등주의와 같은 사회주의 이상향에 지속적으로 세뇌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이들을 통해 반민주적 사회사상이 번져나가고 자유민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조장됩니다. 가만히 놔둬도 이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거를 부추기는 거죠. KGB 인사들이 사회의 각계각층으로 진입을 해서. 또 시간이 지나 이들이 사회를 주도하는 세대가 되면 3단계, 그러니까 위기로 민주사회를 몰아넣어버리는 그러한 단계가 시작됩니다. 2단계가 되면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 기관들이 반민주적인 성향을 내보이게 되고 사회 전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위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멀라이제이션, 평준화 단계입니다. 여기서 평준화한다, 노멀화한다. 노멀은 어떤 기준을 얘기하죠. 어떤 기준화한다. 이렇게 말하면 또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여기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기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의 전체적인 기준 그 하나로 이 정치적 랜드스케이프, 정치적 지형, 사회 정치적 지형을 플랫하게, 아주 평평하게 평준화시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첸이 반발을 했을 때 전에 구소련 쪽에서 그 진공폭탄을 써서 아예 한 도시를
그로즈니그라드를 완전히 평지로 바꿔버린 적이 있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단계 계획이 처음에는 20년이 소요되더라도 각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선동이 가속되는 거죠. 따라서 이 마지막 단계가 오면 구소련의 군대를 투입해서 체제 전복을 강제하고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주의화하는 인민민주주의화하는 마지막 공산화 단계가 됩니다. 이 단계는 수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베즈메노프가 받은 이런 지령 중에 또한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평준화 과정이 시작되면 공작 활동에 의해 선동돼서 이상적 사회주의를 지향하게 되어서 이 4단계들을 주도하고 도와준 그런 좌파 인사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숙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주의의 이상향을 종교적으로 추종하기 때문에 이상과는 거리가 먼 현실의 전체주의식 사회주의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려두어봐야 골칫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먼저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군이 철수한 남베트남은 군사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나타나면서 한 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북베트콩에게 말 그대로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베트남의 좌파 인사들이 먼저 척결되었죠. 북한이 한국 정부보다 영악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중공이건 북한이건 그렇게 영악한 것도 아니고 KGB의 전신인 NKVD의 장교였던 김성주가 그러니까 가명으로는 김일성이 구소련의 지휘를 받아서 사회주의 북한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던 만큼 지금도 북한도 또 중공도 구소련 KGB의 행동 방식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맹주는 어디까지나 러시아예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중공이 진행하고 있던 전 세계 도청 및 공작 활동 때문에 위기에 봉착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도 그중 하나죠. 이 또한 중공이 엄청나게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소련이 이미 개발해 놓은 공작 활동의 교리를 중공이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구소련은 이 4단계 계획을 너무나도 착실하게 실행을 해서 그래서 서유럽은 사실은 이 진보주의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미국도 흔들흔들했죠. 최근까지. 그런데 중공은 어설프게 이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어설프게 했다는 게 뭐냐? 이거는 물밑에서 드러나지 않고 마지막에 노멀라이제이션 단계가 올 때까지 조용히 물밑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데 중공은 공자학원이라는 걸 세웠죠. 그리고 자기들이 미국을 넘어서겠다 떠벌렸어요. 그러니까 명예욕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중공은 코버트 오퍼레이션, 블랙 오퍼레이션 은밀한 작전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하다가 먼저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너무 벌려놨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전복 심리전술의 효과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중공이 어설프게 실행을 했음에도 지금 위기에 빠져 있죠. 한국도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는 어떻게 될지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전쟁은 모든 종류의 전쟁은 세를 점유한 쪽이 이기는 겁니다. 세를 점유한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지는 않습니다. 베즈메노프의 증언을 따르면 구소련 KGB가 실행한 체제전복 심리전술은 측정된 바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성공적이었냐면 KGB의 주요 인사들이 성과를 측정해 본 다음에 상당히 고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즈메노프 본인 또한 왜 그렇게 이 심리전이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미 동양의 혼합 범신론과 사회주의 세계관 사이의 구조적 유사점들을 살펴본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했던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제전복 심리전술이 들어가기 직전에 서구에 주입된 혼합주의 힌두교 범신론이 사회주의 이상향과 거의 동일한 유사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죠 이미? 윤회론이에요 둘 다. 음과 양이 반복된다. 그거랑 혁명이 반복이 돼서 억압자와 피억압자층이 바뀐다. 계속 바뀐다. 윤회론이죠. 그래서 이 윤회의 고리에서 해탈하는 것,
깨달음을 얻어서 우주적 자신을 깨달아서 해탈하는 것이 힌두교 범신론의 목적이고, 사회주의는 이렇게 역사와 세상이 고통스럽다는 걸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통해 혁명을 추구하도록 거듭나는 것이, 그래서 사회주의 엘리트, 새로운 상위계급이 되는 것이 사회주의의 해방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포스트 모더니즘을 집어넣어 놓고 굉장히 트렌디하고 웰빙하고 무슨 요가하고 명상하고 깨어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집어넣어 놓고 사회주의 이상향을 거기다 집어넣는 것은 이미 한 세계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세계관을 다시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범신론 세계관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형태로 주입된 상황에서 이상적 사회주의가 주입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 주입된 것을 다시 주입받는, 다시 말해 예습과 복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반복 학습의 효과가 나타날 뿐 아니라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미 예습 과정에서 대충 무마되었기 때문에 반발할 여지까지 없앤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체제전복 심리 전술이 잘 먹혔겠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장애물들을 건너뛰어서 피조세계에 개입하지 않는 절대신, 윤회론, 깨달음을 통한 인간의 신격화, 만인구원론, 기존의 세계관을 초월하는 새로운 혁명적 세계관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들을 주입해 놓은 상태에서 그 가치들을 현실의 사회에 적용하려면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 해방주의처럼, 사회 혁명주의처럼 해야 한다. 사회주의 이상향을 따라야 한다. 사회주의 기준에서 볼 때, 선동의 기준에서 볼 때 게임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준 격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베즈메노프는 또한 KGB가 체제전복 심리전술을 고안할 당시 여러 종류의 종말론을 연구했는데 그중 기독교와 힌두교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증언했습니다. 타도해야 할 대상이었던 기독교 세계관뿐 아니라 사회주의와 유사세계관인 힌두교 범신론 또한 연구해서 공작 활동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정치적 사상의 선동으로는 순교자를 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교를 연구해서 순교자의 수준에 달한 주동자들을 양산하고 또 그들을 사회의 각계각층으로 침투시킬 공작 활동을 계획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순교자들은 진짜 순교를 시키려고 한 거죠. 마지막 단계에 척결해버리니까. 물론 이 종교적 신념에 이끌리는 사회 해방주의 지도자들은 절대로 전체주의 방식의 사회주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공작 활동이 완료된 이후에는 우선 숙청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숙청 명령 또한 종교를 연구한 바탕에서 이 자들은 순교적인 의지로 우리랑 싸우려 들 것이다. 노멀라이제이션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 이렇게 지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하면서 러시아, 중공, 북한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자들의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방식이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이상향, 평등주의를 말하면서 전체주의, 사회주의에 대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해방신학을 앞서서 실행한 자가 누구냐? 디에트리 본헤퍼인 것입니다. 디에트리 본헤퍼는 그 사람의 원시 해방신학은 이상적인 평등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했어요. 또한 동시에 폭력을 일삼는, 억압을 일삼는 전체주의, 사회주의에 죽을 때까지 맞서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혁명주의를 주장하는 해방신학의 원조인 원시 해방신학은 토마스 민철, 이 신학자가 만들어낸 것이고, 그리고 이상적 평등주의를 사회주의 이상향을 주장하면서 전체주의식 사회주의를 혐오하는 해방신학을 추종하는 자들의 원시 해방신학은 디에트리 본헤퍼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체제전복 심리전술은 종교적인 수준에서 세계관을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그 새로운 종교와 정확히 맞물리지 않는 모든 사상을 종교적으로 배격하게 됩니다. 전통적 민주주의가 되었든 전체주의식 사회주의가 되었든 모두 배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소련이 패망했다 해서 사회혁명주의가 완전히 패망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이긴 것 같아도 긴장하고 대적하지 않으면 적에게 산채로 먹히게 된다는 전장의 원리가
재확인된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도 교리 사상전에서도 재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GB 체제전복 심리전의 배경과 그로 인해 발달된 세뇌 선동술, 심리 조작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